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가요인 정석가를 공부하겠습니다. 정석가는 징소리와 경쇠 같은 악기를 울리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사랑하는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노래한 고려가요입니다.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후에 악장 가사 그리고 시용 향악보와 같은 책에 실려 있고요. 작가와 정확한 연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정석가에는 고려가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 개의 연이 이어지는 분연체 형식이고 2연에서 5연까지는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음도 있고 대체로 3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석가는 전체 6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1연은 서사, 2연에서 5연은 본사, 6연은 결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연은 형식적으로 2연에서 6연까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내용상으로도 이질적입니다. 1연은 태평성대를 소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2연에서 6연까지는 임과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1연은 민요로 불리던 고려가요가 궁중의 악장으로 편입되면서 덧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고려가요는 민간에서 구전되어 오다가 조선 건국 이후에 궁중의 소각으로 편입되면서 거기에 맞는 내용이 첨가되었습니다. 정석가의 원작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민중 계층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 노래가 궁중의 악장으로 재창작된 이후로는 향유층이 상층으로 변화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정석가는 전체 6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 1연은 서사 부분에 해당합니다. 먼저 1연부터 보겠습니다. 딩하 돌아 당금의 개샹이다. 딩하 돌아 당금의 개샹이다. 현왕 성대의 눈이 아와지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현대어로 풀이하면 징이여 도리여 지금에 계십니다. 징이여 도리여 지금에 계십니다. 태평성대에서 논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행과 이행에 쓰인 딩 그리고 돌이 있는데요. 딩은 징, 돌은 경쇠라는 궁중음악에 사용되는 금석 악기를 표현한 의성어로 보기도 하고요. 또는 의인화해서 사랑하는 연인이나 임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딩과 돌은 정석가라는 작품의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행은 일행이 반복되어 쓰이면서 리듬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딩과 돌 뒤에 붙어 쓰인 조사 하는 존칭의 혹격 조사입니다. 딩과 돌을 높여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행과 연결을 시켜보면 임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당금은 지금 또는 이 시대에라는 뜻입니다. 삼행의 현왕 성대는 선왕이 다스리던 거룩한 태평성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태평성대의 악기를 울리며 놀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면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연은 전체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형식적인 특징도 다른 연과 구별이 됩니다. 1연은 삼행이고 다른 연은 육행으로 되어 있어서 형식적으로도 다릅니다. 민요로 구전되던 노래가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의식요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이 덧붙여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석가는
송축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의식요와 연의요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지금 배운 일연은 서사 부분으로 태평성대를 소망하는 내용입니다. 정석과 이연을 보겠습니다. 2연에서 5연까지는 본사 부분인데요. 2연을 먼저 살펴보면요. 삭삭기 쉐모레 별해 나는 삭삭기 쉐모레 별해 나는 구운 밤 닷되를 심고이다. 그 밤이 우미도다 상나것이와 그 밤이 우미도다 상나것이야. 유덕하신 인물 여해 아와지이다. 이걸 현대어로 해석을 해보면요. 사각사각 가는 모래벼랑에 사각사각 가는 모래벼랑에 구운 밤 5되를 심습니다.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나야만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나야만 덕이 있는 임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행은 일행이 반복되어 쓰이고 오행은 사행이 반복되어 쓰여서 운율감이 형성되고 의미도 강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행의 삭삭기는 사각사각 또는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이라는 뜻인데요. 의성어로 청각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행의 끝에 있는 나는은 여음입니다. 악률을 맞추기 위해 특별한 의미 없는 구절로 조음구입니다. 화자는 구운 밤을 모래벼랑에 심으려고 하는데요. 구운 밤은 싹을 틔울 수도 없고 바싹 마른 모래벼랑은 생명체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즉 밤이 싹을 틔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구운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나야만 임과 이별하겠다고 하는데요. 일단 구운 밤에서는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열악한 환경인 바싹 마른 모래벼랑에서는 더 자라기가 어렵겠죠.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바싹 마른 벼랑에 구운 밤을 심어 그것에 싹이 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 이별의 전제 조건입니다.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기 위해서 비논리적이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설정해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표현한 역설법과 과장법이 쓰였습니다. 육행에서는 유덕하신 임과 이별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임과 이별하고 싶다고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이 실현되어야만 이별할 수가 있으므로 임과 절대로 이별하지 않겠다는 내면의 강한 의지를 반어적으로 표현해서 이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어법은 속으로 의도하는 것과 겉으로 표현하는 말이 상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이별하겠다고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붙이면서 절대 임과 이별하지 않으려는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기 때문에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행은 2연에서 5연까지 반복되어 쓰이는 후렴구입니다. 고려가요에서 후렴구는 대체로 특별한 의미가 없이 쓰이는데요. 정석가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즉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후렴구입니다. 지금 배운 이어는 본사 부분으로 반어법을 통해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석가 3연을 보겠습니다. 옥으로 련고질 사교이다. 옥으로 련고질 사교이다. 바회 우의 접듀하요이다. 그 고지 삼동이 피것이와 그 고지
삼동이 피거시아 유덕하신님 여해 아와 지이다. 이걸 해석해 보면요.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으로 새긴 연꽃을 바위 위에 접을 붙이옵니다. 그 꽃이 새묶음 또는 추운 겨울에 피어야만, 그 꽃이 새묶음 피어야만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행은 일행이 반복되어 쓰이고 오행은 사행이 반복되어 쓰여서 운율감이 형성되고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삼행까지 보면 옥으로 새긴 연꽃을 바위 위에 접을 붙이겠다고 하는데요. 생명력이 없는 옥으로 새긴 연꽃을 생명체가 자라기 어려운 바위 위에 접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거기에다가 옥으로 새긴 연꽃이 새묶음 핀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삼동은 새묶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삼동에 쓰인 동자를 겨울 동자로 해석을 해서 추운 겨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가정을 이별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고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실현 가능한 것처럼 표현한 역설법이 쓰였습니다. 육행은 이연과 마찬가지로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유덕하신 님은 임금 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실현되면 이별하겠다고 하여 실질적으로는 이별하지 않겠다는 의지, 즉 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을 반어법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3년은 본사 부분으로 반어법을 통해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석과 사연을 보겠습니다. 무쇠로 혈릭을 말아 나는, 무쇠로 혈릭을 말아 나는, 철사로 주름을 바고이다. 그 옷이 다 헐엇이야, 그 옷이 다 헐엇이야. 유덕하신 님 여해 아와 지이다. 무쇠로 철릭을 마름질해, 무쇠로 철릭을 마름질해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헐어야만, 그 옷이 다 헐어야만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사연도 이연 3년과 마찬가지로 이행은 일행이 반복되어 쓰이고 오행은 사행이 반복되어 쓰여서 운율감이 형성되고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행에 쓰인 털릭은 국외음화되면 철릭인데요. 고려시대 무관이 입었던 관복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임의 신분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행과 이행의 끝에 쓰인 나는은 여음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는 구절입니다. 사연을 보면 천이 아닌 무쇠로 만든 옷에 실 대신 철사로 주름을 받고 그리고 그 옷이 다 헐어지면 임과 이별을 하겠다고 화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쇠로 만들고 철사로 주름을 박은 옷이 헐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내세워서 그것이 실현되면 이별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반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연도 본사 부분으로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석과 오연을 보겠습니다. 무쇠로 한 쇼를 뒤여다가, 무쇠로 한 쇼를 뒤여다가 털슈산의 노호이다. 그 쇠 털초를 먹어와 그 쇠 털초를 먹어와 유덕하시님 여해 아와 지이다.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다가
쇠로된 나무가 있는 산에 놓습니다. 그 소가 쇠로된 풀을 먹어야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오연도 2연 3년 사연과 마찬가지로 이행은 일행이 반복되어 쓰이고 오행은 사행이 반복되어 쓰여서 운율감이 형성되고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행에 쓰인 한소는 큰 소 또는 황소, 많은 소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든 무쇠로 만든 소입니다. 쇠로 만든 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놓는다고 해서 쇠로 된 풀을 먹을 리가 없습니다. 화자는 생명이 없는 쇠로 만든 소가 쇠로 된 풀을 먹는 불가능한 사항이 일어나야 임과 이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쇠로 만든 소가 쇠로 된 풀을 먹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 전제 조건이 달성되어야만 이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별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화자의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육행에 쓰인 후렴구는 2연부터 5연까지 반복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후렴구는 운율을 형성하고 연을 구분하는 기능도 하고요. 연과 연 사이를 연결시켜줘서 시상의 자연스러운 전개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마다 후렴구가 쓰여서 형식적인 안정감과 통일성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려 가요에 쓰인 후렴구는 대체로 의미가 없는 구절이 대부분이지만 정석가에 쓰인 후렴구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연도 2연 3년 사용과 마찬가지로 본사 부분인데요. 임과의 영원한 사랑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사인 2연에서 5연까지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시적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불가능한 사항을 설정해서 소재만 달리해서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희망하는 화자의 간절한 염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연에서는 구운 밤, 3년에서는 연꽃, 4연에서는 무쇠옷, 5연에서는 무쇠소라는 소재를 등장시켜서 영원히 임과 헤어질 수 없다는 소망을 간절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리가 없으므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임과 헤어지겠다는 것은 절대 이별할 수 없다는 반어적 표현입니다.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믿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능한 사실처럼 역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는 화자의 강한 의지와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연을 보면 싹이 나는 것, 3년을 보면 꽃이 피는 것, 이거는 생성의 이미지고요. 4연에 옷이 허는 것, 5연에 풀을 먹는 것, 이것은 소멸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생성과 소멸의 이미지가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석가 마지막 연인 6연은 결사입니다. 구술이 바회의 디신들, 기니딴 그츠리이까, 즈문해를 외오곰 여신들, 신이딴 그츠리이까. 해석을 해보면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로이 떨어져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마지막 연인 6연도 2연, 3년, 4연, 5연과 마찬가지로 2, 3, 4, 5연과 마찬가지로 이행은 일행이 반복되어 쓰이고
오행은 사역이 반복되어 쓰여서 운율감이 형성되고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사인 일연만 나머지 연과 형식적으로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삼행까지는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고요. 사행에서 육행까지는 직접적 표현을 통해서 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행에 쓰인 구슬은 임과의 사랑을 비유하는 시어인데요. 여기에 구슬은 목걸이처럼 끈이 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은 임과의 이별 사항을 비유한 건데요. 이때의 바위는 부정적인 상황, 시련, 장애물 등을 의미합니다. 삼행에서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서리법을 사용해서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끈은 임과의 사랑과 믿음을 비유하는 것인데요. 임과의 사랑과 믿음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행에서 육행을 보면 증오해를 외오곰 여신들, 즉 천년을 외로이 떨어져 살아가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별의 상황이 천년이 지난다고 해도 임과의 사랑과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문의 형식인 서리법을 사용해서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연은 마지막 연인데요. 결사 부분으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석가 6연은 구슬 노래라고도 하는데요. 서경별국 2연과 유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려가요가 구전되어 오면서 당시 사람들이 좋아했던 구절이 작품에 첨가되는 적층 문학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층 문학은 특정 작가에 의해서 창작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입을 통해 구전되면서 내용이 덧붙여지거나 또는 삭제되기도 하는 문학입니다. 다양한 작가의 공동작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이유로 내용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가요는 대체로 민요적 특징을 지닌 노래가 많아서 이 부분이 당대의 관용적 표현처럼 쓰였을 수도 있고요. 또는 널리 유행했던 구절이기 때문에 서경별국에도 사용하고 정석가에도 삽입되었다고 추정됩니다. 고려가요가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전해지면서 여러 노래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내용이 추가되거나 또는 첨삭되면서 유사한 부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경별국 2연과 정석가 6연의 유사한 부분이 쓰이게 된 것 같습니다. 정석가의 구성을 보면 전체 6연으로 되어 있고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사인 1연은 다른 연과 내용이나 형식이 이질적인 부분으로 태평성대를 소망하는 내용입니다. 2연에서 5연은 본사 부분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병렬적으로 설정해서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2연에서는 구운 밤에 음이도다 싹이 나면, 3연에서는 옥연꽃에 꽃이 피면, 4연에서는 무쇠로 된 천릭이 헐면, 5연에서는 무쇠로 된 큰 소가 새 풀을 먹으면 이라는 불가능한 사항을 설정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임과 이별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어법을 활용해서 절대로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6연은 결사 부분으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정석가에 등장하는 임은 사랑하는 사람 또는 임금을 의미한다고
보는데요. 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연정 노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을 임금으로 보는 경우는 태평성대를 바라는 신하나 백성들이 임금에게 바치는 축수의 송축가가 됩니다. 임을 임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년에서 태평성대에 논일고자 한다라는 것은 성군으로 인한 태평성대를 희구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연에서 5연까지를 보면 불가능한 사항이 이루어져야 임과 이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 바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연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임을 향한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임금을 향한 영원한 충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석가의 주제는 1년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연은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다짐입니다.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 1번을 보면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전제하는 역설적 표현이 쓰였고요.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징 2번을 보겠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문장과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리듬감을 살리면서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석가에는 시행이 반복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리듬감을 살리면서 불가능한 상황과 소망의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징 3번을 보겠습니다. 고려 가요 중에는 이별을 노래한 것이 많은데요. 정석가는 이와는 달리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징 4번을 보면 정석가에는 반복법, 과장법, 서리법, 역설법, 반어법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방법이 쓰였습니다. 각 연에는 시행을 반복하고 있고요. 2연에서 5연까지의 불가능한 사항을 설정한 부분과 그리고 6연에서 천년을 외로이 사랑한다고 가정한 부분 등에서는 과장법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5번을 보면 정석가 6연은 서경별곡 2연과 유사합니다. 이 이외에도 정석가는 연이 나뉘어 있는 분연체 형식과 그리고 여음이 쓰이고 있고요. 후렴구가 반복되는 고려가요의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가요 정석가를 배웠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강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